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당신은 왜 남들이 아무렇지 않게 툭 던진 말 한마디를 밤새도록 입안에 넣고 굴리며 스스로를 찌르고 계십니까? 아까 그 부장님이 나를 보며 지은 미묘한 썩소는 무슨 뜻이었을까? 동료의 대답이 평소보다 짧았던 건 내가 어제 한 말 때문에 삐쳐서 그런 걸까? 사무실 문이 쾅 닫히는 날카로운 소리, 출근길 버스 안에서 나를 툭 치고 지나간 사람의 불쾌한 눈빛, 심지어 부부나 연인 사이에 오간 메신저의 문장 끝에 마침표 하나 찍힌 것까지. 당신의 안테나는 24시간 풀가동 중입니다. 솔직해집시다. 당신은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뿜어내는 모든 자극과 독서를 온몸으로 얻어맞으며 간신히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비참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렇게 겉으로는 쿨한 척 속은 문드러져 가는데 주변 사람들은 당신 속도 모르고 너무나 쉽게 훈수를 둡니다.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좀 무덤덤해져 봐. 왜 그렇게 피곤하게 사니? 참 잔인하고 무식한 소리입니다. 그건 시력이 2.0으로 태어난 사람 머리채를 잡고 너 왜 이렇게 멀리 있는 게 잘 보여? 그냥 눈 좀 흐릿하게 뜨고 바보처럼 살아. 라고 다그치는 것과 정확히 똑같습니다. 내 눈에 선명히 보이고 내 귀에 날카롭게 들리는데 그걸 어떻게 안 보고 안 듣습니까? 잘 들으세요. 당신이 예민하게 태어난 것은 결코 성격적 결함이 아니며 당신의 잘못은 더더욱 아닙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환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남들이 보지 못하는 세상의 미세한 균열과 위험을 본능적으로 읽어내는 아주 특별한 레이더를 가졌을 뿐입니다. 그동안 남들의 비위 맞추느라 얼마나 지치셨습니까? 타인의 감정 쓰레기통 역할을 자처하면서 정작 집에 와서는 차가운 이불 속에서 스스로를 자책했던 그 수많은 밤들. 이제 그 쓸모없는 죄책감은 제 앞에 내려놓으십시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그 날카로운 예민함을 단 1%도 고치지 않고도 세상의 어떤 공격에도 상처받지 않고 무덤덤하게 살아가는 강력한 심리적 방패를 자착하게 되실 겁니다. 우리는 흔히 예민한 사람을 보며 소심하다, 까탈스럽다, 멘탈이 유리다라고 매도합니다. 하지만 현대 뇌과학과 심리학의 권위자들은 완전히 다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인구의 약 15%에서 20%는 선천적으로 높은 민감성을 뇌에 각인한 채 태어납니다. 이건 노력으로 바꾸는 성격의 영역이 아니라 키나 시력처럼 유전적으로 결정된 물리적 구조의 차이입니다. 인간의 뇌에는 외부에서 밀려드는 수천 가지 자극을 걸러주는 일종의 필터 시스템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필터가 촘촘한 철문을 지나 콘크리트 벽으로 되어 있다면 예민한 사람들의 필터는 아주 얇은 거즈 한 장에 불과합니다. 남들은 먼지 하나 툭 털고 지나갈 때 당신은 세상의 모든 빛, 소리, 타인의 감정 찌꺼기, 공간의 분위기라는 거대한 데이터 세트를 여과 없이 뇌의 중심부로 흡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볼까요? 원시시대의 부족의 생존을 책임진 건 누구였을까요? 저 멀리 숲속에서 부스럭거리는 미세한 소리를 가장 먼저 감지하고 포식자의 위협을 경고의 부족을 구한 사람. 그들은 둔감하고 평평한 사람들이 아니라 바로 당신처럼 밤잠 설치며 안테나를 쫑긋 세우고 있던 예민한 선조들이었습니다. 타인의 숨겨진 니즈를 기가 막히게 파악하고 위험을 귀신같이 감지하며 예술적이고 독창적인 성과를 내는 천재적인 감각. 그것이 바로 당신이 가진 진짜 본 모습이자 초능력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잘못된 게 아니라 지금의 현대 사회가 인간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과도한 자극의 쓰레기를 뿜어내고 있다는 점입니다. 스마트폰, SNS, 복잡하게 얽힌 인간관계 속에서 당신의 그 고성능 초능력이 역으로 당신의 뇌를 과부하 상태로 몰고 가고 있을 뿐입니다. 유독 밤마다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의 굴레에 갇히고 잠을 자면서도 뇌가 야근을 하느라 악몽에 시달리는 캐릭터가 보이십니까?
그게 바로 지금 과부하가 걸려 비명을 지르고 있는 당신의 뇌입니다. 다시 한번 단호하게 말씀드립니다. 당신은 생각이 너무 많은 정신병자가 아닙니다. 들어오는 정보가 남들보다 10배는 많아서 뇌가 필사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는 왜 이 모양일까라며 스스로에게 채찍질하는 바보 같은 짓은 오늘부로 끝내십시오. 당신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 강력한 레이더의 전원 스위치를 조절하는 법을 몰랐을 뿐입니다. 이제 그 스위치를 어떻게 끄고 켜는지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기질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뇌의 필터를 뜯어 고칠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외부의 독설과 자극이 내 뇌를 파괴하기 전에 차단하는 강력한 감정의 방화벽을 세우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인생을 속편하게 만들어줄 3가지 실전 스위치를 켜겠습니다. 토 달지 말고 이대로만 실행하십시오. 첫 번째 스위치, 남의 감정 반사하기 수치 거부 법칙. 예민한 인간들이 파멸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주변 사람의 부정적인 에너지를 마치 자기 책임인 양 온몸으로 흡수하기 때문입니다. 아침에 출근했는데 직장 상사의 안색이 구겨져 있습니다. 그때 당신의 뇌는 초고속으로 작동하죠. 내가 어제 제출한 기획서가 마음에 안 드나? 내가 인사를 제대로 안 했나? 착각하지 마십시오. 오만입니다. 그 상사는 그냥 아침에 집에서 배우자와 대판 싸웠거나 출근길에 똥이 마려웠거나 그것도 아니면 대출 이자가 올라서 기분이 더러운 것뿐입니다. 그 사람의 어두운 표정은 그 사람의 개인 사정일 뿐 당신의 인생과는 0.001%의 상관관계도 없습니다. 누군가 당신을 향해 짜증을 내거나 차가운 분위기를 풍긴다면 앞으로는 그 사람의 얼굴을 똑바로 보며 속으로 이 문장을 칼처럼 꽂으십시오. 저건 저 사람 사정이고 내 알 바 아니다. 남의 감정만 돌려줬을 뿐인데 자존감이 높아지는 방법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주소지가 잘못 적힌 택배가 오면 어떻게 합니까? 문 앞에 두고 고민합니까? 아닙니다. 바로 수치 거부 도장을 찍어 반송합니다. 타인의 쓰레기 같은 감정은 그 사람의 몫으로 던져두십시오. 당신은 타인의 감정을 구원할 구세주가 아닙니다. 두 번째 스위치, 자극과 반응 사이에 3초의 방패두기. 예민한 사람들은 무례한 자극이 들어오는 순간 가슴이 쿵쾅거리고 피가 거꾸로 솟구치며 즉각적으로 감정의 노예가 됩니다. 상대방이 툭 던진 독설에 심장이 찔려 어버버하다가 집에 와서 이불을 차며 뒤늦은 복수국을 상상하죠. 이 악순환을 끊으려면 뇌과학적 3초 방패가 필요합니다. 인간의 뇌 구조상 감정을 폭발시키는 편도체의 불꽃이 이성을 담당하는 전두엽까지 도달하여 상황을 이성적으로 통제하기까지 걸리는 물리적 시간이 딱 3초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에게 선을 넘는 발언을 하거나 무례하게 굴 때 그 즉시 맞받아치거나 억지로 웃으며 비굴해지지 마십시오. 거대한 방패 일러스트처럼 마음속의 셔터를 쾅 내리십시오. 그리고 깊게 숨을 들이쉬며 속으로 숫자를 세는 겁니다. 1, 2, 3. 이 고작 3초의 침묵 동안 날카롭던 자극은 폭발력을 잃고 전두엽의 이성 필터 속으로 완전히 제압당합니다. 3초만 버티면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아, 저 인간이 지금 나를 도발해서 흔들려고 하는구나. 내가 왜 저 저급한 인간의 의도에 놀아나야 하지? 라는 여유가 생깁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은 무덤덤한 강철 멘탈은 타고나는 게 아니라 자극과 반응 사이에 3초의 틈새를 벌릴 줄 아는 기술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스위치, 인간관계의 기대를 박살내는 인지적 체념. 당신이 인간관계에서 피를 흘리며 상처받는 근본적인 원인을 파헤쳐보면 결국 그 기저에는 타인을 향한 나약한 기대감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배려하고 조심했으니 저 사람도 나에게 인간적인 예의는 갖추겠지. 그래도 10년지기 친구인데 내 마음을 조금은 알아주겠지. 단언컨대 그 나이브한 기대감부터
당장 망치로 깨부수셔야 합니다. 냉혹하지만 영리한 심리적 전략인 인지적 체념을 장착하십시오. 기본값을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원래 세상에는 상식 이하의 괴물과 이상한 놈들이 널려 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극도로 이기적인 동물이다. 타인이 내 마음을 몰라주는 건 자연의 법칙처럼 당연한 일이다. 처음부터 타인에 대한 기대치를 제로, 즉 바닥에 깔고 시작하면 세상이 편해집니다. 상대방이 뒤통수를 치거나 무례하게 굴어도 가슴이 찢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냉소적으로 비웃을 수 있죠. 그럼 그렇지, 내 수준이 어디 가겠냐. 이 체념은 인생을 포기하라는 패배주의가 아닙니다. 내 소중하고 고귀한 에너지를 아무런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들에게 단 1g도 낭비하지 않겠다는 가장 잔인하고도 완벽한 정신적 방어 기제입니다. 시간의 파도가 우리 인생을 거칠게 지나갈 때 지금 당신을 그토록 괴롭히는 그 날카롭고 뾰족한 예민함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남아있을까요? 세상의 모진 풍파를 다 겪고도 저토록 평온하고 덤덤한 미소를 지을 수 있는 노년의 자아를 가만히 바라보십시오.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분들도 젊은 날에는 지금의 당신처럼 작은 바람에도 온몸이 흔들리고 타인의 말 한마디에 심장이 찢겨 밤새 피눈물을 흘리던 지독하게 예민한 청춘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수많은 계절과 혹독한 인간관계를 통과하며 마침내 깨달은 진리는 단 하나입니다. 세상에 쓸데없는 잡음에 일일이 흔들려 주기엔 내 고귀한 인생이 너무나도 아깝고 짧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억지로 성격을 개조해서 둔감한 바보가 되려고 자신을 학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그 섬세하고 날카로운 기질은 세상을 남들보다 100배는 더 깊이 있게 감상하고 타인의 아픔을 진심으로 위로할 줄 알며 진정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늘이 내린 축복입니다. 다만 이제는 그 날카로운 칼날을 타인의 시선과 말꼬리를 분석하는 자해용으로 쓰지 마시고 오직 나 자신을 지키고 내 삶을 풍요롭게 가꾸는 방어용으로만 가두어 두십시오. 누군가 당신의 마음에 무례한 돌멩이를 던지거든 얕은 웅덩이처럼 흙탕물을 튀기며 반응하지 마십시오. 그저 거대하고 깊은 호수가 되어 그 돌을 무덤덤하게 받아 안고 바닥 깊은 곳으로 가라앉히십시오. 호수의 표면은 잠시 미세하게 일렁이겠지만 그 깊은 속은 그 누구도 감히 침범할 수 없을 만큼 고요하고 단단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 어떤 세상의 파도보다 깊고 위대한 사람입니다. 파트 3 마무리.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세상이 규정한 예민함이라는 틀에 갇혀 홀로 숨죽여 울었던 당신의 밤에 오늘 이 영상이 세상에서 가장 단단한 심리적 면죄부이자 차단벽이 되었기를 확신합니다. 오늘부터 당장 타인이 보낸 잘못된 감정 택배는 반송해버리고 당신만의 고요하고 사치스러운 평화를 만끽하십시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멘탈을 깨우고 실질적인 구원책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가치를 증명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마음이 여려 주변의 자극에 피를 흘리고 있는 소중한 사람이 떠오른다면 구구절절한 위로 대신 이 영상을 조용히 카카오톡으로 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이 건넨 그 주소 하나가 한 사람의 인생을 구원할 방패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내면이 온전히 평안해져 세상 위에 군림하는 그날까지 내면의 해석이 당신의 뒤를 지키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